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출발합니다.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세법은 매년 조금씩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기 좀 쉽지 않고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놓으면 그만큼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매년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중요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법 강의 이준호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드릴게요.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러나 공동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3억 차이 나네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하나는 연령별 공제, 하나는 뭐다?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왜 중복이 가능할까요? 이 법은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네요. 그래서 나이는 포인트가 60세 이상, 5살 단위로 끊어지네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만 70세가 되면 30%, 30%. 그래서 숫자 배열 10, 20, 30 나이에 따라 공제폭이 다릅니다. 자, 그다음 장기 보유한 자는 보유기간별 공제를 한다. 5년 단위로 나눠져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20%, 10년 이상 보유할 때는 40% 중복이 가능하므로 최대 70세 이상이고, 그리고 뭐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70%까지 공제가 받네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다음 주택 보유가, 이 부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준다.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 따지는 거죠. 3년 아니에요. 5년 이상만 해주고, 나이 따질 때는 만 60세 이상. 자, 그래서 주택의 보유기간 5년을 따질 때는 뭐다? 소급 적용한다라는 지문입니다. 1번, 2번은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면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해준다. 그래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한다?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완성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어렵게 나왔을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 직계존비속이 아니죠. 이럴 때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한다?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 상속인이 2년 보유하면 5년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그래도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었죠. 재산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두 가지로 나눴지만 이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 재산세는 어떻게 했어요?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150.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했죠. 105, 110, 130. 종부세는 일률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문제짜리네. 1인 단독 소유. 단독 소유는 세금 혜택을 줘요. 출발은 뭐다? 합친다. 그래서 3억을 뺀다. 이거를 우리는 추가 또는 기초공제. 그리고 6억은 공통. 결국 1주택자는 9억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그 다음 세율 암기해야 돼요. 세율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1000분의 5에서 최대 2%. 5단계 누진세율로 돼 있네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 주택은 0.1에서 0.4% 4단계. 그럼 재산세는 0.1에서 0.4. 4단계죠? 0.4로 끝났으니까 종부세는 0.5로 시작합니다. 최고 2%. 그럼 이제 종부세가 나오네. 그럼 6억 초과 또는 9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재산세. 그래야 진짜가 나오죠. 그래서 진짜가 나오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네. 그럼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가 들어가네요. 그럼 연령은 몇 세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60세 이상. 장기보유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10, 20, 30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 5년 이상은 뭐다? 20 또는 40이 있다. 중요한 거는 뭐죠? 토지 소유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뭐다? 작년 대비 100분의 150, 150%가 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다? 납세 절차네요. 자, 부가징수, 납세 절차. 그래서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재산이네. 몇 월 며칠, 6월 1일 과세기준일. 그리고 종부세는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부가징수. 부가란 뜻은 결정해서 걷어간다. 고지서 날라오죠.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납기는 겨울입니다.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보름이에요. 재산세는 7월, 9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에. 자, 그 다음 납세지네. 항상 납세지는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주소가 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러나 빚자가 팔았을 때는 주소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지. 그래서 거주자는 항상 주소지 관할 담당이 누구다?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므로 주소지를 쓰면 틀린다. 소재지 등등등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인 게 강의가 됐네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령별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끝나고 이번 과정은 이제 소득세 파트로 들어갑니다. 소득세가 뭐예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이죠? 개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소득세다. 법인세는 뭐예요?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소득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네. 부동산 관련. 그럼 우리가 소득의 구분은 현행법상 8가지로 소득세를 나눕니다. 자, 소득세네요. 이거는 개인소득이다. 개인소득이 1년 동안 소득이 뭐다? 번 거, 비용 빼고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다. 그래서 소득의 구분은 8가지예요.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 우리는 용어 부동산 관련이니까 사업, 임대업을 한다. 임대업을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을 한다. 그리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판매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은 3번만 용어 정리만 하면 됩니다. 3번. 그리고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작단 기타소득.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6개 소득이 있을 때 2개 이상 해당하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급여도 있고 갑돌이가 임대해서 전월세 받죠. 합해서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퇴직금은 어쩌다 한번 생기죠? 포인트는 뭐다?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타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왜 만들었을까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따로 매겨요. 이거를 우리는 불유과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사업소득은. 자, 여기 보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업, 매매업, 신축, 판매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개념을 설명해 봤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개정법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가 전월세를 받는 것을 임대업이라 그래. 그럼 임대업은 양도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목적상 임대업의 뭐를 한다? 범위. 임대업의 범위예요.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1번 정도만 알면 돼. 포인트는 뭐다? 대여. 한 게 아니죠? 전월세 받아. 그럼 부동산 대여.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다. 임대업이에요. 그러나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임차권이 뭐다?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전세권, 임차권이 사업소득이고 이에는 기타 소득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임대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걷지 않죠? 법에서 뭐다? 비과세하는 소득도 있다. 두 가지가 있네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사용하면 비과세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 한 문제 출제될 예정이 뭐다? 주택이네. 주택. 그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할 때는 과세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이 뭐예요? 이 주택은 전세 놓죠? 전세 놓거나 월세 놓거나. 그럼 이 월세는 한 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세는 한 채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채부터 과세한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자, 그래서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다. 두 채부터 과세하죠? 이럴 때 그러나 한 개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9억은 기준시가로 따진다는 것. 왜? 임대니까 실거래 가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1주택이 어디 소재하나요? 국외. 국외는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한 채는 비과세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뭐다?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과세로 전환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인데 기준시가 실거래 가액이 없습니다. 임대 중에 있으므로. 자, 그 다음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고 그랬죠? 두 채부터 과세해야 돼. 내년 말까지 뭐다? 총 수입 금액이 얼마? 2천만 원이야.
내년 말까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해야 돼. 내년 말까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고가주택. 중요한 거는 9억인데 무슨 걸로 따진다고요? 기준 시가로 따진다. 절대 실지 거래가액과 혼돈하지 말자. 자, 그다음 주택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임대업을 풀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상가는 어떻게 돼요? 상가를 임대하면 무조건 세금 내죠. 과세. 지금 주택을 배우는 거예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한다는 것. 단 월세는 두 채더라도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내년 말까지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이제 주택 수 계산해야죠. 항상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야. 원칙이 하나죠. 근데 뭐라고 나올 때 구분 등기될 때는 역시 뭐다 각각 하나. 자, 그다음 공동소유주택이네. 임대죠 지금.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뭘로 본다? 각각 하나.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주택수로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네. 부부네요. 꼼수 부리죠? 그래서 부부는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한다. 뭐를 따질 때 쓰는 용어죠? 주택수. 그래서 부부는 합산한다. 자, 그 다음 전세네. 그럼 우리는 전세보증금 받죠? 전세보증금 받잖아.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이자를 계산한 거를 우리는 간주임대료라 그래. 이게 수입금액이 된다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나와 있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전체가 뭐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해서 이자가 수입금액이다. 그래서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이자를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를 하되 보증금을 따져야 되겠죠? 보증금이 얼마 합계다? 3억 초과.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 합계액이 얼마라고요? 3억 초과. 보증금 2억 받으면 세금 없어요. 3억 초과. 그리고 2번이 개정법이네요. 2번. 그래서 3주택 이상을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은 뭐냐?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and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이러한 주택이 주택수에 섞여 있다면 제외한다. 그래서 전세는 3억 초과 3주택 이상 소유네. 그래서 3주택 이상의 이러한 주택이 섞여 있으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임대업 끝났네요. 그래서 개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월세 두 채부터 과세해야 돼. 내년 말까지는 총 수입 금액이 뭐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를 안 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세 채 따질 때 전용 면적 60 이하 그리고 뭐다?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보증금을 20억 받았어. 세 채 전세 20억 받았다고. 근데 주택이 세 개야. 세 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기준시가 2억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야. 그러면은 2주택이 되죠? 과세를 안 한다고요. 좌우간 3주택 이상. 이렇게 숫자 배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의 뭐다? 수입 시기, 돈 받은 날.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가 있을 때는 지급기일이 정해진 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 등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다? 받은 날. 이게 수입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부동산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심려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학습할 부분이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역시 뭐다? 과세 대상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를 진행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네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무관하죠.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뭐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잖아요. 시골에 있는 땅을 7년 만에 팔았다. 투기 목적이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리 대책 발표했죠. 발표한 것도 뭐다? 투기꾼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서 집 두 채 이상 가져 있는 분들은 투기꾼 대열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대고 뭐 기타 등등해서 양도세 강화를 했고, 그리고 집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뭐다? 갖고 있지 말아라. 대출을 쪼인다. 그래서 8일의 대책의 근본은 뭐다? 세금을 늘린다. 대출을 줄인다. 이게 주목적이죠? 그래도 안 되면 뭐다? 좀 전에 배운 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강화시킵니다. 좌우간 이번에 8일의 대책은 뭐라고요? 대출을 조인다. 세금을 강화시킨다. 이게 주예요. 이유는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보자고요. 특징. 양도소득세는 특징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세법은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하고 등기되고 팔더라도 과세합니다. 실질로 따져요. 관계없이.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을 넘어가면 유상. 공짜로 넘기면 안 되죠. 유상 이전이 양도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파는 게 아니죠.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사업성이 없느니 이건 사업성 관련이 없어요.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예정신고, 미리미리. 예정신고는 싫어.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가 있다. 그리고 양도세도 세금이 크므로 나누어 내는 뭐가 있다? 분할 납부제도도 있다. 자, 그리고 양도세를 배우기에 앞서 매년 출제되는 지문 하나가 뭐가 나오나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죠.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래서 지문을 볼 때 납세 의무자인지 납세지 지문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되거나 있거나 183월 이상 거주를 둔 자, 거주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 때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팔아도 과세합니다. 제한이 없네. 단 주의하자.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가 있네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양도세 문제를 풀 때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빚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국외 거는 과세할 수 없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국외는 과세할 수 없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가 없으니까 원칙이 소재지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다?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과세 대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1호, 2호, 3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 이 양도세 파트를 정확하게 흐름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그다 흐름은 첫 번째 흐름이 뭐다? 과세 대상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세 대상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법 강의를 몇 회에 걸쳐서 듣다 보니까요. 정말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 부동산 환경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책만 보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 주변의 사례와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저희도 좀 더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복습하실 수 있는 창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복습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